오늘은 이제 앰비폴러 방정식을 가지고 예제를 몇 개 풀어보겠습니다. 이 예제는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 중에서 몇 개를 발췌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문제도 다 싹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개념 설명이 잘 돼 있으니까 꼭 반복 학습해서 꼭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앰비폴러 관련된 한 가지 개념을 더 배워보고 앰비폴러 방정식에 대해서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반도체가 있습니다. N타입 반도체고요. 전기장이 인가되지 않은 N형 실리콘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빛을 이렇게 블로킹하는 마스크가 있고요. 이 작은 틈새 중심부에 빛을 계속 쪼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전자와 양공이 형성이 되겠죠? 이 과잉 캐리어들은 이제 양쪽으로 확산해 갈 것입니다. 이때 N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소수 캐리어 양공의 전송 특성에 맞춰서 전자는 양공에 끌려간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죠. 자, 반도체는 일단 무한대, 크기는 무한대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앰비폴러 방정식이 이렇게 되죠. 이건 N형입니다. 자, 이것이 정상 상태니까 0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 0이니까 자, 0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0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남겠죠? 요거 남고 그 다음에 요거 남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은 자, x가 0보다 큰 지점 또는 x가 0보다 작은 지점 이쪽에서는 과잉 캐리어가 생성이 되지 않죠? 그냥 확산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자, 이 편미분은 다시 일반 미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정상 상태에서는 캐리어의 시간적 변화율은 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변수가 x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미분으로 바꾸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타우 p로 나눠주면 여기 dp 타우 p가 되죠. 그것은 바로 확산거리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간단히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정식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거 꼭 미리 학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 2차 미분 방정식의 해 우변이 0이죠. 이거는 그냥 이렇게 됩니다. 이 방정식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일반에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미분 방정식을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죠? 경계 조건을 꼭 도입해서 요 상수값을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과잉 캐리어 농도는 제로로 가죠. 자, 그러면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 x가 무한대로 가면 요 익스포넨셜 함수는 무한대로 가죠. 이거 발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이 b가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b는 0. 그래서 요거 없애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를 구해야 되겠죠. a는 x 이퀄 0에서 과잉 캐리어 농도는 바로 델타 P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A는 델타 P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X가 0이니까. 0이니까 이게 그냥 1이 되고 그러니까 A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과잉 캐리어 농도는 델타 P 제로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P분의 X.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형태죠? 요게 T로 바뀌면 우리 시정 수거할 때 이렇게 구했죠? 즉 여기가 t로 바뀌면 시간에 이제 의존하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정상 상태니까 이제 공간에 의존하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겁니다. P타입 반도체고 저수준 주입이니까 N타입 반도체죠. 그래서 빛에 의해서 과잉 캐리어가 생성이 돼도 델타 N은 N0 비해서 거의 뭐 변화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증가합니다. N0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P0는 엄청나게 차수가 변하죠. 그래서 이렇게 쫙 X 이퀄 0 지점에서 양공의 농도는 이렇게 증가하다가 점점 거리에 따라서 감소해 가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요거죠. 델타 px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상온에서 자, N형 반도체인데 10에 16승 도핑이 됐고요. 양공의 확산 계수가 10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양공의 수명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세크. 그 다음에 과잉 캐리어가 10에 14승 정도로 형성이 된다. 자, 저수준 주입을 만족하죠? 두 차수 났기 때문에 10분의 1 이하죠? 자, 이럴 때 이 양공, 과잉 캐리어의 공간 의존성 함수를 구해보아라 한 것이 이제 이 문제였죠. 그래서 이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x가 0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는 x가 0이니까 자, 그냥 델타 p0가 되겠죠? 0이니까 0이 됩니다. 그래서 1이 되니까 그냥 델타 p0, 즉 요거가 되는 거죠. 요 지점에서는 과잉 캐리어 농도가 최고가 되는 겁니다. 계속 빛을 맞으면서 생성이 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 이제 확산해 가겠죠. 좌우로. 자, 오른쪽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x가 LP만큼 확산해 가면, 즉 확산 거리만큼 확산해 간다는 거죠. 자, 확산 거리를 구해 볼까요? LP는 루트 dp분의 타우 p니까 22.361 마이크로미터가 나옵니다. 자, 요만큼 확산해 가면 과잉 캐리어 농도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2의 마이너스 1승이 되겠죠? 우리 앞에서 시간 의존 함수 구할 때도 똑같았죠? 요게 t로 바뀐 거 그 차이죠? 그래서 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승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이 값은 3.679 곱하기 10의 13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약 36.8%가 되는 거죠. 초기 농도에. 자, 3번을 한번 볼까요? 3번은 이런 겁니다. 이 과잉 캐리어 농도가 점점 감소해가지고 자, P0 농도로 수렴할 때 얼마만큼 확산해 가야 될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좋은 문제죠. 얼마나 확산해 갈까요? 뭐 많이 확산해 가겠죠. 그걸 구해보라는 겁니다. 확산거리를.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P0는 얼마가 되나요? 여기 16승이니까 완전 이온화를 가정하면 P0는 2.25 곱하기 10의 4승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10의 4승이 되는 이때 요거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익스포넨셜 함수는 지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죠. 간단하죠. 그래서 요 델타 P0는 10의 14승. 그래서 계산해 보면 x는 확산거리의 약 26배. 엄청난 길이가 되겠죠. 확산거리가 22.361이니까 이거에 약 20배니까 400 마이크로가 넘어가죠. 그만큼 확산해 가면 점점 요 지점에서는 과잉 캐리어 농도가 요 열평형 양공 농도로 수렴한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 앞에서 한번 다뤘던 문제들하고 비슷하죠? 자, N형 실리콘 반도체가 상온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균일하게 도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빛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빛을 멈추고 있는 게 아니죠.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정상 상태에 도달할 때 캐리어의 시간 의존 함수를 구해보아라. 우리 연속 방정식에서 설명한 그림이죠. 빛을 계속 조이면 전자하고 양공이 생기고 어느 아주 짧은 일정 시간 지나면 이렇게 전자와 양공이 함께 이렇게 전하중성의 법칙을 만족하면서 확산해 간다 그랬죠. 자, 그러면 N타입 앰비폴라 방정식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균일하게 도핑되어 있으니까 이거 제로입니다. 자, 일렉트릭 필드 가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제로입니다. 그리고 정상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캐리어 시간 온도 함수를 구하는 거니까 정상 상태라는 얘기는 아니죠. 자, 그러면 여기 요거 남고요. 그 다음에 요게 남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요거 이쪽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미분 방정식은 우변이 상수계수죠. 이거 일반회화하고 특수회로 나눠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변이 상수인 선형 동차 미분방 정식, 이런 형태는 해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미분방 정식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이 수업 시간에 다 이거 여기서 수학을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는 좀 스스로 찾아서 공부를 해둬야 됩니다. 자, 이렇게 쓰니까 결국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 정상 상태에 도달할 때 캐리어의 시간 의존 함수를 보아라. 우리 앞에서 이런 설명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정상 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은 매우 짧다. 자, 실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상 상태가 된다는 것은 캐리어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이쪽 항이 0이 돼야 될 겁니다. 여기가 0이 되려면 t가 무한대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상하죠? t가 무한대로 가면 뭐 정상 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은 유한하지 않다는 거죠. 자,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정상 상태라는 거 이런 거죠. 빛을 딱 조이는 순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캐리어가 확 증가하다가 여기서부터는 재결합도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랬죠. 그래서 과잉 캐리어 농도는 생성률 곱하기 소수 캐리어의 수명 또는 재결합 수명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 해가 바로 요거가 되는 겁니다. 요거 이렇게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값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분의 1이 되니까 이게 증가하니까 감소하는 겁니다. 감소하니까 여기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 빨간색 요걸 구하라는 건데, 자, 이렇게 구했습니다. 시간 의존 함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t가 무한대로 갈 때 정상 상태에 도달하며 그때 과잉 캐리어 농도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답은 요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정상 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을 한번 다음 예제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N형 실리콘 반도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생성률, 양궁의 수명, 자, T가 0, 그 다음에 타우 P, 5 타우 P, 예. 그 다음에 무한대일 때 과잉 캐리어 농도를 구해보아라. 앞에 이 식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요 방정식에 요게 해죠. 자, t가 0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t가 0이니까 당연히 이게 1이 되죠? 그러면 1-1, 0, 0이 됩니다. 당연히 0이겠죠. t가 0일 때는 0입니다. 여기니까. 자, 그 다음에 t가 타우 p만큼 지났을 때 그럼 2-1승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우리 앞에서 많이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1-입니다. 여기. 그래서 캐리어가 대략 이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 5타우피가 됐을 때 얼마나 될까요?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5타우피. 5타우피가 되면 2-5승이죠. 그러면 계산하면 4.966 곱하기 10의 14승이 됩니다. 자, 그럼 무한대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무한대. 무한대가 되면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0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1이 되죠? 그냥 G타우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 곱하기 10의 14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겠죠. 4.966이나 5나 그죠? 그래서 대개 양궁 수명의 5배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뭐 정상 상태에 돌입했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정확히는 무한되겠지만 5타우피 양궁 수명의 5배. 우리 앞에 시정소 같은 거 얘기할 때도 그때 했었죠. 5타우피 정도 지나면 이 과잉 캐리어 농도는 거의 소멸됐다고 볼 수 있다. 그때 이거하고 다른 건 뭡니까? 그때는 빛을 딱 끈 상태죠. 여기에서 빛을 딱 꺼가지고 이렇게 감소하는 거였죠. 근데 이건 아닙니다. 빛을 계속 쏘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 상태에 도달하는 그 시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런 거 하나 배우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시간하고 공간을 각각 독립적으로 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시간과 공간 함께 변화하는 경우도 있겠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과잉 캐리어 농도가 변해가겠죠. 자, 그런 경우도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라플라스 방정식을 좀 이용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인데요. 정성적으로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재밌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빛을 쪼입니다. N형 반도체에서. 그럼 양쪽으로 확산해 가죠? 처음에 T1일 때 이렇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면 확산해 가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요 캐리어 농도, 요 x 이퀄 0 지점에서 캐리어 농도는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쵸? 이렇게 줄어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x 공간으로 보면 계속 이렇게 확산해 가는 거죠. T3가 되면 이제 더 많이 확산해 가는 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쭉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번에는 일렉트릭 필드를 한번 가해 봅니다. 이렇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가해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양공은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죠? 전송 특성은 양공에 의존한다 그랬죠? 그래서 T1일 때 이렇게 됐는데 T2가 되면 이제 오른쪽만 해석하면 됩니다. 왜? 양공은 일렉트릭 필드에 맞춰서 이동하니까 양공은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리고 전자는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런데 앰비폴라 전송이 일어날 때는 그렇게 이동하지 않습니다. T1이 이렇게 됐죠? T2가 되면 이제 이 집단이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농도는 좀 감소하겠죠? 이렇게 더 감소하면서 더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죠? 근데 이때 자, 양공에 따라서 전자가 움직인다 그랬죠? 소수 캐리어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죠? 전송 특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전자가 양공에 끌려간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자하고 양공이 같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일렉트릭 방향으로. 이거 이상하죠? 전자는 원래 일렉트릭 필드의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전자도 일렉트릭 필드하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동한다. 그 이유는 양공에 끌려서 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 N형 반도체에서 소수 캐리어 양공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이렇게 방문한 아주 매력 있는 어떤 사람이다. 그래서 그 매력 있는 사람에 끌려서 사람들이 쭉 따라다닌다. 이제 교재에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뭐 그렇게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이 매력적인 양공에 끌려서 계속 따라다닌다. 그래서 함께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하고도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앰비폴라 전송이 발생했을 때는. 자, 이제 앰비폴라 다 끝냈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반복 학습을 해서 꼭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 앰비폴라 마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거를 해야 되나요? 다음 시간에는 샤클리 리드 홀 이제 재결합 이론을 배울 겁니다. 이 부분을 뭐 건너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공부해 두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고요. 앞에서 배운 것들을 또 복습한다는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잘 이해를 하시고 그 결과가 주는 물리적 의미를 잘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앰비폴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